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26일 일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점배당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후차권에서 다소 좀 엉뚱한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경주 때는 또 우종길이 후미권에서 재기량 발에 나가면서 집중력 발에 나가면서 배당이 만들어졌었고요. 노태컨하고 후미권에서 또 김성룡이 마크를 하다 보니까 80배가 넘는 이변까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승 가야 될 선수들이 몇몇 결승까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발급 경주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선발급 결승 경주, 정민석이 과연 비파업 선수들과 연합을 펼쳐 나갈 수 있느냐, 파업 선수인 김연호의 연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맞대결 불가피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경주하고 4경주는 김경태하고 이범석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 2경주는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는 전략 맞대결로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지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고, 인터벌 내용은 금요경주하고 토요경주 때 초반부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발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을 말씀드리면 정관, 유상용, 이길섭, 김경태, 김우병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좀 아쉬웠습니다만 김우병은 나름대로 전일 3차권까지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정관, 유상용, 이길섭, 김경태, 김우병 선수의 몸 상태가 선발급에서는 지정훈련에서는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관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창권하고는 연합이 가능하죠. 두 선수가 7기생입니다. 김성룡까지는 협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김성우와도 연합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관은 광주팀, 김성우와도 또 광주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반면 최대용하고는 이우정하고는 또 청평팀 선수들이죠. 여기에 기범서 전일 마크 놓치긴 했습니다만 청평팀에 가세하게 된다면 비파업 라인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4대 3으로 싸우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관하고 정창권이 전략적인 협공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고, 최대용이 힘을 쓰면 이우정, 기범석이 맞게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창권이 넘어서지 못한다면 정관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파업, 비파업으로 좀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대용이 연이틀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일은 또 쫓아가지 못하면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이우정이 본인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용을 뒤에 달고 기범석을 달고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정창권이 일요경주만큼은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덮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서두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정관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직선 쉽게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창권의 선행 시속이 좋다면 정관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이 힘을 쓰고 정관이 추입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의 직선 추입발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과 3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우정이 최대용이나 기범석의 도움을 받고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아무래도 1번하고 7번이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꾸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죠.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게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우정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직전에 차도 첫날 죽었고 토요일 경주, 일요 경주 때 상대 선전 펼쳐 나갔었던 이우정 빠른 시속 아니기 때문에 1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최대용이 때려주고 이우정이 몰고 가고 기범석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기범석이 마크 놓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청평팀 서들이 협공 펼쳐 나가고, 기범석은 또 이우정하고 또 도감내기 친구를 아는 점에서 최대용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5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죠. 7번이 버텨낸다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유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하고 4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뭐 김성호가 땡겨주고 정창권, 정관, 김성용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유정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5번이 날라올 수는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복생에서는 아무래도 이 김성용 전일 마크되니까 잘 쫓아갔어요. 파업 선수들과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변수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하고 박석기가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나머지 5명의 선수는 파업이죠. 김세준은 광명팀 선수입니다. 하지만 노조에 가입된 파업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김용남하고 김세준이 팀은 같습니다만 김세준은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김용남은 광명팀에서 엄재천하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남과 협공이 일어나갈 선수는 박석기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창수 입장에서는 김세준, 김준호, 여기에 신용수, 박진홍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창수하고 박진홍은 또 부산팀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적극적인 협공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김창수는 지금 부산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고, 박진홍 또 장우준하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적극적인 협공이 통할 수 있느냐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남 전에 김용남의 선전 가능성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너무나 좀 기다렸었습니다. 유정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김용남이 직선에서 힘을 썼는데 간발의 차이로 3차권에 만족한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창수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6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했을 때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박석기까지 충분히 불러드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함께 염두하시되 6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6사 먼저 6일 차선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자체가 김영남하고 박석기 2명만 비파업이고 나머지 5명이 파업이죠. 그 점 때문에 김창수가 오히려 6번과 2번을 떨궈내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창수의 뒤를 마크해 나갈 수 있는 김세준 12기 동기생입니다. 여기에 박진홍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맞대결시 노려봐야 되는 편성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용남이 짧은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못 넘어가면 김창수 중심으로 김세준, 박진홍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 같고, 김창수가 긴 거리에 나섰을 때 김용남이 끊어먹기 나서면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석규와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과 4번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6번과 1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3하고 4.7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 전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경태가 전일 자리 선정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름대로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경태, 철저하게 오성균에게 배제를 당했었던 김경태입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경태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권 초반부터 김경태 호흡이 맞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박종석은 받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영근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야 되는데 선행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유상용하고는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유상용도 화끈하게 좀 선행 승부를 펼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부 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선행 승부보다는 좀 호미 공략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유상용이 힘을 쓰는 김경태가 몰고 가서 수입해 나가는 작전,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력형 선수,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유리한 1호 경주만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이 땡겨주고 4번이 몰고 가서 추편나가는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4번, 5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과연 4번의 뒷자리를 1번이 막혀 나가느냐, 2번이 막혀 나가느냐, 3번이 막혀 나가느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종승이 받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김치권이 초반부터 밀착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박종승이 이런 편성에 좀 강해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착 찾기 고만고만합니다. 뭐 김경태 이런 편성에서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시속도 없기 때문에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후차권에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이 짧기 때문에 그나마 자력형 선수, 힘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만큼 전 유상용이 힘을 버텨낼 수 있다고 봐요. 4번과 5번 쪽 우선 하시되 4번하고 2번 차선으로, 4번하고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김경태를 아무도 나가주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경태 힘든 견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치권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뭐 경상권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5번과 2번이라든지 5번하고 3번 정도는 이번 편성 김경태가 빠질 때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에요. 5번, 2번, 5번, 3번은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널널한 편성에서는 김경태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뭐 임범석이 못내 좀 뒷심부적으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강자편 편성 배정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나름대로 투진력발에 나갔었던 우종길이 있고, 작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정동환, 주도력발에 나갈 수 있는 김우병이 과연 이범석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범석은 자력 승부 펼쳐 나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힘을 쓰기보다는 4번 김우병의 선행을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정기는 마크입니다. 정동환도 선행 가능하고 마크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마크 쪽이 좀 더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뭐 김우병도 마크 가능합니다만 선행 승부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범석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뭐 정동환도 그렇고 우정기들도 그렇고 후면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4번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7번 4번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크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3번이에요.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 쪽에 7번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끔 이런 편성에서 임범석이 다리가 꼬여서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했었던 견주가 꽤 있었습니다. 김병도를 믿어요. 아무래도 때릴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김병도를 믿었는데 선행 시속이 안 나오죠. 김우병이 넘어설 수 있습니다. 김우병이 넘어서게 된다면 정동환, 우종길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범석이 또 고전하면 4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하고 2번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범석이 뭐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구착 찾기인데 4번 김우병, 3번 정동환 중에서는 4번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정민석이 선행감이 많이 좋아졌어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27기라는 점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요 경주 때는 화끈하게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일 직선에서 힘을 쓰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좌우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죠. 한쪽 다리로 좀 힘을 쓰다 보니까 상체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직선에서 이응조에게 잡힐 뻔했었던 정민석, 과연 연대 가능한 조창인 민상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이 금정에서 훈련했습니다. 경북 개인에서 지금 정주상 부친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정민석 보면 오로지 비팝 선수들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민상호, 조창인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연호도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죠. 뭐 전일 또 간까지 보면서 후미 견제까지 하면서 직선 차가 짧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응주가 있고 노태권이 있고 오성균이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정민석과 김연호가 자칫 좀 힘대결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정민석을 믿었다가 와르르 무너지거나 정경교가 믿었다가 와르르
바로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느 한쪽을 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선택해야 된다면 정민석의 선제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속감 좋고 내선에서 타이밍 잡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민상호가 먼저 힘을 써주고 조창인이 막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민상호의 선행을 조창인이 막혀 나가니까 추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민석이 뭐 바로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상호가 먼저 힘을 써주고 정민석이 몰고 가서 시속감이 좋다면 짧게 가져가고 넘어선다면 뭐 조창인까지 불러들일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조창인 넘어서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6번이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초조 부담을 파업 선수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6번, 3번, 1번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죠. 6번이 서둘러게 된다면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끝까지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3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민상호가 제대로 저스틱 타임 잡아 나가고 3번 짧게 가져가는 오히려 3번 6번 달고 쏘게 된다면 1번은 6번 마크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끊어먹히지가 않고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3일과 36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노태권이 전일 과감하게 힘을 썼습니다. 김현호, 노성균, 이용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노태권이 이래저래 힘을 쓰고 김현호가 넘어서면서 7번이나 2번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노태권이 5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김현호가 고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노태권이 힘을 쓰고 김현호가 직선에서 투입 나가게 된다면 7번하고 2번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전 7번 오성균 쪽에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은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석을 중심으로 하는 선수들은 정민석도 있고 민상호도 있고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반면 김현호 때리면 잡히죠. 금요경주 때도 뭐 이웅주에게 잡혔어요. 노태권 활이 나간다면 김현호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태권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7번, 5번, 2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전 기본적인 전략은 정민석 아무래도 뭐 젊고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민상호만 활이 나간다면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때렸다간 답 없죠. 3일이 먼저 같습니다. 362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